쏟아지는 빛 속에서 열리고 있는 누군가의 장례식. 그때 빨간 우산을 쓴 여자가 걸어오고 누구세요? 비릿하게 웃으며 선글라스를 벗는데 아니요. 얘들아, 누군지 확인한 여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우리 어디 가서 얘기나 좀 할까? 비도 피할 겸. 10년 만에 나타난 빨간 우산을 쓴 여자는 너 탈옥 뭐 그런 거 한 건 아니지? 야, 왜? 쟤 15년인가 받았잖아. 무려 15년씩이나 구형받았던 흉악한 전과자였고 혹시라도 그 먼 곳에서 뭐라도 떨어질까 기대하고 왔다면 끈 떨어졌다고. 끈 떨어진 게 나만은 아닐 텐데. 과거 절친했던 다른 여자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한때 친구였잖아. 곧장 뒤따라온 여자가 어떤 일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날 그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 너였잖아. 도대체 1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가면의 여왕 시작합니다. (10년) 전 가면을 쓴 4명의 친구들이 그랜드 강보 호텔에 도착했죠. 환대를 받으며 지하로 내려간 친구들은 결혼을 앞둔 한 친구의 축하 파티에 참석했고 뒤이어 등장한 약혼남 기도식. Will you marry me?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오늘 주인공들을 소개해줄게요. 이쪽은 도재이. 먼저 3년차 국선 변호사인 도재이는 조성 가정에서 법조인의 꿈을 이뤘습니다. 마리엘라 호텔의 홍보팀장인 윤혜미는 가지고 싶은 건 전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패션 디자이너 고윤아는 넘치는 센스로 친구들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기도식의 약혼녀 주유정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했죠. 내 친구들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소개를 마친 도식은 화끈하게 놀 수 있도록 슬쩍 빠져줬고 그런데 도식이 다시 호텔로 들어갔죠. 여긴 좀 보는 눈이 많다. 우린 좀 빠질까? 파티장에선 혜미가 남자 선수를 데리고 나갔는데 내가 줄게. 그때 도식과 연락하고 있었던 유나. 내놔봐. 화장실로 간 혜미는 대뜸 약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이래도 시치면? 오늘은 준비 안 했는데요. 순진한 분들밖에 안 오신다. 없으면 나가! 금단 증상까지 보이는 혜미는 당장 약이 필요했죠. 누구한테 연락해보지? 바로 그때 아니, 도식 씨가 왜 널 호텔방으로 불러? 내가 어떻게 알아? 약 먹고 돌았나 보지. 뭐? 도식과 바람피고 있는 유나가 말실수를 했고 도식 씨 마약해? 아니 내 말은 맞아. 그 새끼 약쟁이야. 제이는 직접 도식의 호텔방에 찾아가서 따질 기세였습니다. 이 호텔 스위트룸 2401호라고 했지? 도재이, 아까 유정이 행복해하는 거 봤잖아. 그래, 유정이. 도식 씨보다는 유정이한테 먼저 말하는 게 순서겠다. 제이야, 제이야. 도식 씨가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야 하는 유정이 임신 중이어서 차마 외도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축하해줘 얘들아. 나 너무 행복해. 나 먼저 갈게. 조심해서 들어가. 잘 가, 들어가. 들어가. 그날 누군가가 도식의 스위트룸 2401호에 찾아갔고 네가 왔어?
잠시 후 도식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랜드 강보 호텔에서 한 남자가 살해됐습니다. 기도식 살인 용의자로 파티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체포됐는데요. 이들은 서로 절친한 친구 관계로 주정 씨, 기도식 씨 시체를 처음 발견하셨다고요? 최초 발견자인 약혼자 주유정은 당시 기도식과 싸웠고 저 그 사람 아이 갖고 있어요. 유나미 씨, 유네미도 약을 얻으려고 도식을 만났는데 도재희 씨, 도제이는 도식의 스위트룸에서 몹쓸 짓을 당한 듯했죠. 당신이 이랬지? 이렇게 칼로 찔러서? 그때 뭐야? 진범을 알아냈다고? 패션 디자이너라고 친구들을 속였던 술집 마담 고윤아가 기도식 살인범으로 체포됐고 그것도 사실이야? 네가 우리를 기도식한테 팔아 넘겼다는 거? 인간이면 어떻게 네가? 애미야, 그냥 가자.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런데 유나는 어딘가 억울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친구였잖아! 유정아! 정말로 유나는 단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뿐인 걸까요? 9년 후 슈퍼셀럽 스타 변호사가 된 도제이는 성폭행 피해자 김은옥을 변호하러 갔는데요. 저는 대순 어페럴 김한복 사장님 비서예요. 사장님이 커피를 주셨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땐 사장님이 흉측한 가면을 쓰고 사실 제이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범인이 쓰고 있던 가면을 찾고 있었는데 혹시 가면 색깔 기억나요? 하얀색이었던 것 같아요. 영문으로 알파벳 A가 새겨져 있진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가면 어디서 났대요? 그 부인이 잘 다니던 멤버십 바에서 얻은 거라고 김만복이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던데요. 사무장님, 김만복 부인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아시는 거 싹 다요. 한편 주유정은 영훈문화재단 이사장이 됐고 여기는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이에요. 이사님 의중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송재혁 팀장님은 좀 남아주세요. 천사보육원 팀장 송재혁과 오늘은 너무 예산이 편중이 되니까 약혼한 사이였는데 내가 언제까지나 팀장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어요. 유네미는 평직원 출신 최초로 마리엘라 호텔의 부사장으로 승격했는데 유정 누나 결혼식이 이제 2달 남았나? 수트빨 기가 막히게 세우고 가야겠다. 마리엘라 호텔 부사장 유네미 남편으로서 손색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선수 출신 차레오와 결혼해서 마음의 안식을 찾았죠. 축하는 무슨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어머. 아니 저기 그 여자 아니야? 수소문 끝에 주소를 알아낸 제이가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바에 입장하는데요. 그보다 그 가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하지만 제이가 찾아 헤맸던 가면이 아니었고 아니네. 이거 저 주실 수 있어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변호사가 왜 이렇게 이쁘냐? 저 시계 장난 아닌데? 어디 거지? 어디 건지 몰라도 집 한 채 값이다 내 손목 건다. 이때 김만복의 부인 보미가 눈독 들이는 값비싼 시계를 놔두고 자리를 비우죠. 변호인, 항소 이유서 보니까 고소인이 피고인을 성폭행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요. 제가 고소인 김만복 씨가 피고인 김은옥 씨를 성폭행했다고 자백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얼마 후 재판에서 제이는 고소인 김만복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데요.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죠. 들려주시죠. 병인가? 나는 강제를 해야 재밌거든.
야 하고 반항하는 것들 그냥 힘으로 그냥 확 그냥 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불법 녹취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건 대화의 당사자인 김만복 씨의 부인 최보미 씨가 직접 녹취해서 제게 제공한 합법적인 파일입니다. 대화 당사자인 보미가 직접 녹취해서 준 거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청담동 바에서 녹음 기능이 있는 제 시계 빌려가셨잖아요. 사실 도벽이 있는 보미가 제2의 시계를 훔쳤던 것이었고, 만약 빌려가신 게 아니라면 혹시 훔치신 거예요? 아니요. 네가 훔쳤다고 하고 감옥 가. 안 그럼 내가 가게 생겼잖아 이 도둑년아 이씨. 절도죄로 수감될 위기인 보미는 시계를 빌려서 녹음한 게 맞다고 대답하지요. 판사님, 그 파일은 제가 도재희 변호사에게 시계를 빌려 직접 녹음한 게 맞습니다. 이번에도 승소한 제이는 정계에 진출할 기회까지 얻게 됐습니다. SNS에서 도재희 변호사님을 국회로 보내라 이런 글들이 도배됐는데 나 이 기회 꼭 잡아야 하거든. 당연하지. 네 일이면 우리 일인데.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레스토랑 사장 최강우가 썸녀 제이를 챙기는데 영업집이면 술값을 받아야지. 이게 얼마짜린데. 제이 안주 좀 먹으라는 거지. 사실 강우는 기도식 살인범으로 수감됐던 고유나의 전 남자친구였고, 제이 네 상처에 강우 씨가 도움된다면 잡아. 강우 씨는 여친 따위 잊어버리고. 아직 제이는 기도식 살인사건 당시 성폭행을 당했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얼마 후 제이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러 가는데요. 아 참 이거 나 이거 어쩌 저기로 앉아, 도변. 위원장님 옆자리로. 뭐해? 술 한잔 먼저 따라드려. 위원장은 공천을 미끼로 술 시중을 강요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 없자는 겁니다. 제이가 반발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천박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까? 너 뭐 하는 짓이야? 얘기 다 들었거든? 사실 제이는 공천 후보에서 제외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치다 이렇게 입문하는 거야. 안면 트고 인맥 쌓고 눈두장 찍고 오래만 선거 있니? 4년 후는 생각 안 해? 4년 후? 나한테 4년 후가 있을 것 같아? 별개로 제이는 현 통주시장 정구태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있었죠. 즉각 제이는 구태의 아내를 챙기러 가는데요. 먹었으니 이제 그어야죠. 폭식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구태의 아내는 손목을 그어댔는데 아니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푸세요? 난 남편이 바람피는 게 목 같으면 내 손목 안 그어. 그 칼로 남편을 긋지. 자존심도 없이. 남편이 바람피는 게 불만이면 직접 끝장보라고 조언합니다. 별개로 제이는 성폭행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있었죠. 장관 자리 왜 거절하셨어요? 야당에서 날 열매기려고 아주 낱낱이 캐고 있대요. 어? 거짓말. 시장님 치부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었고 여태 한 번도 문제 낸 적 없었어요. 다른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제이는 어떻게든 구태를 장관으로 만들려 합니다. 도변은 왜 자꾸 날 장관시키려고 해? 시장님 장관 되시면 제가 하려고요. 통주시장. 근데 정구태 시장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정구태가 5년 전부터 통주시 군곡지구의 땅들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었어. 후원에다 뭐다 뒤로 빼돌린 비자금들로 산 거거든. 근데 이걸 인사청문회 전에 유정인이 재단에 기부하게 될 거야. 그럼 난 그 땅으로 문화예술단지를 만들자. 청문회 통과를 위해 제이는 구태가 비자금으로 샀던 땅을 문화재단에 기부하려 했고, 제이야. 통주시가 문화예술단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니? 숙박시설? 한옥호텔로 근사하게 지어보는 건 어때?
그 땅만 받으면 유정과 혜미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근데 그러려면 니들도 약간의 희생은 감수해야 돼. 유정은 문화예술단지 건립을 위해 재혁이 예정하는 보육원을 폐원하려 했고, 혜미는 무려 100억 원씩이나 투자하려 합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알지? 얼마 후 장관 취임식 자리에서 구태는 차기 통주시장으로 도재희를 추천하는데요. 도재희를 통주시장으로! 도재희를 그때 구태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남편을 칼로 찔렀습니다. 정구태가 죽으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땅을 기부받지 못한 친구들은 구태가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는데, 넌 정구태 죽어도 상관없나? 내가 통주시장 되려던 이유가 바로 그 땅 때문인데. 사실 제이도 그 땅 때문에 통주시장을 노렸고, 그래서 계획은 있는 거지? 정구태 죽어도 그 땅 받아낼. 그때 정구태 환자분 수술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구태가 끝내 사망했죠. 상속 문제를 논하러 간 제이는 상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건강 챙기세요. 에밀리고. 이 모든 게 에밀리 고의 음모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도 그년 조심해. 이 모든 사단이 다 그년 때문이니까. 얼마 후 구태의 장례식에 새빨간 우산을 쓴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누구세요? 전 에밀리 고라고 해요. 아, 니들한텐 다른 이름이 익숙한가? 안녕? 충격적이게도 10년 전 기도식 살인범으로 수감됐던 고윤아였습니다. 너도 잘 있었어? 도저히. 당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윤아는 모범수로 가석방 됐던 것이었고, 너 혹시 정구태 시장이랑 한국에선 그렇게 부르더라? 내연녀. 그간 미국에서 지냈던 윤아는 사망한 정구태의 내연녀였는데요. 나 오늘 정구태 보러 온 거 아니야. 니들 보러 온 거야. 사실 제이는 호텔방에 다른 남자가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그동안 윤아를 찾았는데, 들었어. 네가 날 많이 찾았다는 걸. 그날 그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 너였잖아. 나온 거 싫지? 그런데 어쩌나? 좋든 싫든 넌 날 찾아와야 돼. 윤아는 자신을 찾아오게 될 거라는 묘한 말을 남겼죠. 오랜만에 나타난 윤아로 인해 제이는 회상에 잠깁니다. 제가 현장 검증 다 했어요. 다른 남자 없었습니다. 과거 사건 조사를 받았을 때 제이는 현장에 가면 쓴 다른 남자가 없었는지 물었고, 과장님! 강보그룹 강일구 부회장님? 제이를 버렸던 강보그룹 강일구 부회장은 사건을 덮기 위해 딸의 성폭행 진술을 가로막았죠. 괜히 사건 키우지 마라. 괜히 사건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네가 이 추악한 사건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대강보그룹 강일구 부회장한테 나 같은 혼외자가 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또 이러시네, 이 변호사님. 하지만 납득할 수 없었던 제이는 용기를 내서 성폭행 증거까지 제출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제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성관계를 했다는 흔적은 없었어요. 기도식 아니라고요. 그날 분명히 가면 쓴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 가면 타령! 부끄러운 밥 말아 먹었어? 그날 그 호텔 지하 술집에서 술 마셨지? 호스트 연합 끼고. 형사는 호텔 지하에서 난잡하게 놀지 않았냐며 성폭행 피해자인 제이한테 모멸감을 줬습니다. 다 끝난 사건 다시 시끄러진 거 싫어서 참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얼른 가셔. 에? 자신의 속옷까지 검사했던 제이는 호텔방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확신했죠.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찾아야죠. 제가 직접. 그날부터 제이는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가면을 찾아다녔습니다.
5년 후 제2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최중현은 서장으로 승진했고 얼마 전 서장님 경찰서에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 펜타닐을 불법 구매 복용한 혐의로 입건됐죠. 근데 기소유예 됐더라고요. 그 소속사 대표와 걸쭉한 만남을 가진 다음 날이요. 그의 뒷조사를 했던 제이가 가면이 연관된 사건은 전부 알리라고 협박했는데 어떤 놈이 마약한다는 제보를 듣고 호텔에 급습했는데 여자랑 가면을 쓰고 뒹굴고 있더라고. 그 가면이 도변이 찾는 것 같던데. 드디어 제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알파벳 A가 새겨져 있는 가면을 발견했지요. 아버지 거라고요? 몇 번을 말해. 아버지라면 동주시장. 통주시장 정구태입니다. 하지만 성폭행 용의자는 젊은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멤버십 클럽에서 받은 기념품이라면 그놈도 그 멤버십 클럽의 회원일 수도 있죠. 제이는 멤버십 클럽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정구태의 사생활을 관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집안일이 시장님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종종 면회를 갔던 유나가 가석방됐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정구태의 내연녀가 됐다. 그래서 찾을 수 없었던 거야. 아무튼 제이는 구태의 땅을 받아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정구태가 남긴 땅 꼭 받아야 합니다. 성폭행 범인이 회원으로 있는 멤버십 클럽의 모임 장소가 그 땅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었죠. 내가 10년 전 어떤 클럽에 멤버십으로 가입했는데 그 클럽의 모임 장소가 거기 있거든. 거기가 어딘데요? 그 클럽이 있는 곳이요. 그것까진 말 못하지. 보석은 그렇게 쉽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이는 정구태의 아들 정기호를 찾아갔는데요. 혹시 안에서 무슨 소리 들려도 절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우리 기호 씨가 좀 거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씨. 날 정신병원에 쳐넣어놓고 씨. 병원이 낫지 않니? 감옥보다. 나 감옥 보내려고 왔어? 그건 네 대답에 달렸지. 말해봐. 네 엄마가 네 아빠 왜 죽였는지. 우리 아빠가 여태 기집질은 해도 여자한테 큰 돈 준 적은 없었거든? 그 공곡지구 땅 그거 다 그냥 거야. 정구태의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던 이유는 내연녀 유나한테 통주시 땅을 전부 줬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유나는 딸이 있는 듯 한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날 감옥에서 꺼내주고 멀리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야? 전 어르신이 하신 말씀 전달만 할 뿐입니다. 절대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과거 유나를 감옥에서 꺼내줬던 어르신이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딸까지 낳았던 유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꿨죠. 진짜 잘할게요. 당신한테도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데 What do you want? Where did he go? The man who used to live here. How should I know? He hasn't lived here for years. Did he take her? Well, of course he did. 갑자기 남편이 딸과 함께 잠적해 버렸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일했던 유나는 뉴욕에 출장 왔던 구태한테 접근했고 아이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태. 감사합니다. 영향력 있는 구태의 비호 아래 한국으로 귀국해서 딸을 찾으려 했는데 입국할 때 문제가 있는 신분이구만. 좋아. 그럼 일단 신분 세탁부터 할까? 난 그 이름이 그렇게 섹시하더라. 에밀리. 유나한테 푹 빠진 구태는 도제이가 빼앗으려 하는 통주시 땅까지 맡겼습니다. 그 약속한 날짜보다 한국에 좀 빨리 들어와야겠어. 도저히 그게 내 땅을 뺏으려고 하잖아. 발칙하게. 그 땅 에밀리가 대신 좀 맡아줘. 아 그리고 그 전 남편 새끼 찾아놨어.
근데 그 새끼 정체가 아주 골 때리더라고. 한편 제이는 유나의 출입국 기록에서 주소지를 찾아냈는데요. 하필 10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그랜드 강보 호텔이었죠. 들어가 보면 알겠지. 우릴 여기로 부른 이유. 세 사람을 기다렸던 유나는 10년 전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이 집 어디였니? 기도식 죽은 곳.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 사람 하나 죽여줘. 딸을 데리고 도망쳤던 전 남편을 죽여주면 구태의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10년 전 바로 이곳에서 기도식을 죽였던 것처럼. 가자.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냥 가면 어떡해? 그 땅 포기할 거야? 저기 진짜로 수 틀려서 옛날 일이라도 쑤시고 다니면 왜? 쑤시면 안 되는 거라도 있니? 친구들은 유나가 10년 전 사건을 들쑤실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넌 괜찮아? 유나가 10년 전 사건 들쑤셔도 괜찮냐고. 기도식의 아이를 유산했던 유정과 약물 스캔들이 엮여있는 혜미는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지. 유나한테 따로 연락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산다면. 한편 썸남 최강우를 찾아간 제이는 유나의 소식이 궁금하냐고 묻는데요. 유나 소식 궁금해? 뭐가 불겠다. 그때 사진. 손수건을 보자 성폭행범이 썼던 가면이 떠오른 제이. 갈게. 대답 듣고 가. 안 궁금해 유나 소식. 근데 너한테 궁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네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직후 제이는 유나의 전 남편이 누군지 알아내려 하죠. 고인아 전 남편이 누군지 좀 알아봐주세요. 지금 고인아 폭주 막은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한편 회장 조카가 잘나가는 혜미한테 시비를 걸었는데요. 그게 사실이야? 너희 엄마랑 너희 남편 술집 출신이라는 거? 쪽팔린 건 김지희사 너지. 회장 조카라서. 혜미는 낙하산으로 입사한 회장 조카를 조롱하는데 이게 어디서 가족을 들먹이는 상대의 머리끄덩이를 휘어잡는 혜미. 한 번만 더 내 가족 건드리면 나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아. 왜 찾았어? 너 다시 가게 좀 나와야겠다. 네 와이프도 그거 아니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데 혜미의 소중한 가족 차레오는 어두운 과거가 있는 듯하지요. 송지혁 팀장이 지난 1년 동안 쓴 출처 불분명한 돈들이 얼마인지 아니? 자그만치 19억이야. 그리고 유정의 약혼자 송재혁도 어떤 비리를 저지른 듯합니다. 바로 저기야. 우리가 문화예술단지를 지을 땅. 얼마 후 친구들을 소집한 제이는 유나가 가진 땅을 보여주는데요. 무조건 저 땅이어야 돼. 저 안에 보석이 있거든. 각자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 땅이 필요한 세 여자는 정식으로 출마하려는 제이를 돕기로 합심하지요. 예정대로 제이는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제 든든한 조력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때 기도식의 아버지 기윤철 의원이 난입합니다. 사실 살해당한 기도식의 아버지인 기윤철은 제이랑 껄끄러운 사이인데요. 차기 대선 후보인 윤철이 아들 살해 용의자였던 제이와의 악연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도제이 후보님과의 인연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기 왜 온 거야? 봐서 뭔 좋은 관계라고. 윤철을 회견장에 불렀던 게 유나라는 걸 눈치챈 제이가 경계하는데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때 복도에서 가면 쓴 남자가 등장하고 (10년) 전 기도식의 방에는 정말로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가면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이며 10년 전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면의 여왕은 4월 24일 첫 방영된 채널A의 신작 월화드라마인데요. 장르 드라마의 강자 채널A의 거짓말의 거짓말, 쇼윈도 여왕의 집에 이은 온갖 자극적인 소재를 총망라한 불닭맛 미스터리 멜로 핏빛 복수극입니다. 무엇보다 김선아, 오유나, 신은정, 유선의 열연 덕분에 입체적으로 완성된 여성 캐릭터들의 욕망으로 덧칠된 서사가 압권이었는데요. 농익은 연기를 선보였던 여왕의 남자들의 드러나지 않은 비밀도 몰입감을 더해주었습니다. 과연 10년 전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또 가면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지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월화밤 10시 30분 채널A에서 가면의 여왕 본방 사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